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0시 첫 번째 선거운동 장소를 군자 지하철 차량기지로 잡았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잡았습니다. 자, 누가 봐도 아이디어의 차이입니다. 자, 오세훈 후보 아주 생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첫 번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새벽 0시 땡 치면 어디에서 후보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가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박영선 후보 편의점 아르바이트 상당히 평범해 보입니다. 자, 오세훈 후보는 이 군자동 차량기지 1, 2호선 지하철 차량기지를 가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서민의 교통수단 1, 2호선 지하철 그리고 코로나19를 이제 극복하자는 메시지까지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후보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냥 젊은 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층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죠, 편의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첫 번째,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 야권 단일화 후보로 확정된 지 제대로 된 여론조사는 처음입니다.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역시 박영선은 약점을 극복하러 간 것 같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이기고 있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20대가 완전히 민주당, 박영선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20대 층에서는 거의 3배 정도 박영선을 제압했습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나오자 지금 청와대 민주당 박영선 캠프 거의 초상집 분위기가 아닌가 짐작됩니다. 물론 이 과거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극복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박빙으로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이 내외적 요소가 다 문재인 정권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박영선이라는 인물,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박영선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과거 한명수 후보도 막판에 추적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자, 특히 TV토론이 앞으로 있게 되는데 그때 박영선과 오세훈의 한판 승부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을 제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어쨌든 오세훈 후보 오늘 이 지하철 1, 2호선 차량기지인 군자 촬영 사업소를 찾았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방역이 중요 현안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번 일정이 마련됐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는 약 5분 동안 지용현 소장으로부터 전동차 방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방역복을 착용한 뒤 방역팀과 함께 차량 소독을 시작했습니다. 약 30분 동안 3개 차량의 손잡이와 의자, 수직봉 등을 소독했다고 합니다. 차량 소독을 한 뒤 오세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종일 운행한 시민의 발, 이 지하철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들어와 다음날 일터로 나가는 시민을 모시기 위해 이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준비한다. 오늘 아침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서울이 다시 뛰는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이곳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불과 3량의 소독을 했는데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다. 열심히 뛰어서 다시 뛰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선거 전략을 묻자 구체적인 답변 대신 묵묵하게 뚜벅뚜벅 성실하게 공약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러분들도 오늘 출근하시거나 밖으로 나오시면 느끼셨을 겁니다. 거리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유세 차량도 오늘부터는 가동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약 2주일 동안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오세훈이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된 뒤 처음 있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오세훈이 박영선을 20%포인트 가까이 앞섰다는 결과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및 노인층을 제외하고 20대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은. 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단일화 성사 다음 날인 24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806명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 오세훈을 뽑겠다. 55%였습니다.
박영선을 뽑겠다. 36.5%였습니다. 18.5%포인트 높게 오세훈이 리드를 했습니다.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를 크게 벗어난 수치입니다. 무려 18.5%포인트나 오세훈이 앞섰습니다. 연령별로는 오세훈 후보가 20대 만 18세에서 29세와 60대에서 큰 격차로 앞섰는데 특히 20대의 경우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가 박 후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61.0%에 달했습니다. 20대의 박 후보 지지율은 21.1%였습니다. 이 20대의 박영선 지지율 21.1%는 야당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 및 노인층 26.7%보다 낮았습니다. 박영선이 완전히 20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박영선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낸 연령층은 40대가 유의했습니다. 40대만은 박영선 57.9, 오세훈 34.7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부권 오세훈 후보 53.1, 동부권 49.4, 강서권 56.6, 강남권 62.8 모든 권역에서 오세훈이 박영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박영선은 서부권 39.2, 동부권 42.6, 강서권 34.6, 강남권 28.2 순이었습니다. 자, 반면 이번에 박영선이 기대를 걷는 것은 조직입니다. 조직 총동원령입니다. 적극 투표층이 박영선 후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오세훈 57.9, 박영선 36.4. 물론 이것도 오세훈이 박영선을 이기고 있습니다. 자, 투표 의향조사에서는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95.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진행되는 이것들은 오세훈 후보가 어쨌든 박영선 후보를 생각보다 엄청난 차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동원하는 선거 그리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다고 여론조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공을 들이지 않으면 긴장을 늦추는 순간 앞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 또 유권자들도 서울 시민들도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자,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도 오세훈 후보가 59.3, 박영선 후보가 35.2 이건 훨씬 더 벌어졌네요. 자, 이걸 보면 지금 선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부정선거 이게 아닌 한 오세훈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부정선거가 아니라 없겠죠.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너무 편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부정선거는 없어야 됩니다.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성평등 이런 것도 지금 선거 캠페인에 못 쓰게 합니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언제부터 성평등이 특정 정당 상징하게 됐는지. 아무튼 민주당 망신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